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0일입니다.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적 하자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9일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에 의견 올린 9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이시훈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혜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9분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선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 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이것을 설명드리고 또 1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소추는 뭐냐 하면은 국회에서 가결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탄핵 효과가 미리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안 그렇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를 해도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야 그때 탄핵이 확정되면서 모든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냐? 국회 탄핵 소추가 됐어도 계속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측에 그냥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즉각 중지가 돼버리는 거죠. 탄핵 소추 한 순간에 그 탄핵 소추가 실질적으로 엉터리일지라도 대통령 권한은 일단 중지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탁 떨어지는 그것에 준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선례 수집 절차도 거치고, 탄핵 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그 선례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정도면 탄핵될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어땠느냐?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탄핵 소추할 당시 어땠는가? 그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보도 나오고 분위기가 쏴이 전국으로 됐지요. 그 기운 타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며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거라고는 특별한 게 없고 그저 강요 미수 뭐 한두 가지 나오고 피의자 적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신문 보도하고 심증으로 이 탄핵 가결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탄핵 소추되기 전에 검찰이 며칠 수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됐었고, 나중에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해버렸다는 거죠. 탄핵 소추해놓고 특검이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졸속 처리다 이런 거죠. 세 번째, 3입니다.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은 헌법 위반 5가지 그리고 법률 위반 8가지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것을 각각 한 사유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하고 국회에서 개별 심의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그런데 이것을 13개를 그냥 묶어가지고 표결해버렸다는 거죠. 역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 선거 중립법 위반, 이게 뭔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선거 중립법 위반으로 그 2가지인가 이것을 묶어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부분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런데도 삽입되고 그 13개 항목을 모조리 일괄 표결해버린 것이 이것은 하자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따로따로 하는 게 적법인가 봅니다. 이 문제를 내가 다른 데서도 한번 봤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놓은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원리나 원칙 이런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그거죠. 또 그리고 반대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이것저것 법률 위반 또 적절치 못한 업무 집행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있다 이거죠. 보도에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헌법 위반이다 주장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위반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멸시하려 하거나 이렇게 뭐 돼야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 공익법이 설립 및 그 기본 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 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삼성, 이재용 뭐 이런 문제가 다 여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기본재산 출연을 기업들한테 기부받게 되죠. 그것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늘 해왔던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선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범죄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 맞지 않다 이거죠. 또 공익재단의 법리에도 안 맞고 이런 경우는 예로부터 대통령 통치 행위로 이렇게 간주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예전의 대통령은 그런 걸로 사실은 탄핵 소추된 적이 없죠.
근데 박 대통령 그걸 적용한다면 이거 형평성 이제 위반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통치 행위로 여러 가지 권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덧붙여 보면은 시도지사도 우리 도에 투자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또 외국의 기업도 투자를 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들이 전부 강요가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적용되면은 굉장히 곤란하지요. 그리고 공익법이 설립 여기에는 그 뜻이 분명하고 그러면은 다 통치행위로 여기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선례적으로 그래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그런데 액수도 얼마인데요. 뭐 700, 800억밖에 안 되니까 역대 정권에 비하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 발의 피죠. 근데 이것이 뭐 뇌물이냐 강요냐 이거하고 자꾸 지금 연결돼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여섯 번째,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년 1월 30일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년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을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래놨어요. 박한철 소장은 퇴임했고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또 퇴임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보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보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교안 대행이 일단 이렇게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한교안 대행이 이렇게 뽑아서 임명하면은 국회에서 인준 안 하기 십상이죠. 그 재판관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충이 안 되고 7명이 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서 주장에는 또 그겁니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그러니까 보충되기 전에는 재판을 중지하라 이거예요. 하짝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본다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요점 뭐냐? 재판관이 퇴임한 자리를 빨리 메꿔라.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재판 일시 중지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9명이 재판하는 것이 적법하게 좋죠. 거기서 6명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하면 그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인원이 1명 빠져 2명 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판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채워라 이거죠. 채우기 전에는 쉬어라. 재판을 중지하고 기다려라 이런 것이죠. 뭐 그렇게 안 되면 7명이라도 판결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또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